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제조 수출 주도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고 거기다 미래에도 주력이 될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타 산업에 비해서 대중들의 관심도 높고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전체 경기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반도체 업황에 큰 비중을 실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가지는데 삼성전자의 역할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거라는 데는 반박할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삼성을 필두로 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의 시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국내 산업 유통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제조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추 산업 중에 하나인 화학업계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소개했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급격한 설비 증설로 인한 설비 과잉으로 인해서 공급을 확 늘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그게 중국산 저가 상품의 파산 공세로 지금 우리 국내 산업이 그 충격을 받게 된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엄밀히 보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의 과거와 같은 그런 동반자이자 경쟁자로서의 그런 관계보다는 이제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민해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제조 중심 국가인데 제조업의 현재 먹거리에 있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에 노출되면서 산업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산업 같은 미래 먹거리이자 고부가 가치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제조업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첨단 제조 산업마저도 점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도 미래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곤 하지만 그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리 만만치 않은 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파운드리 쪽만 하더라도 대만은 우리랑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고 미국, 일본이 진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받는 내용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 차세대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면 그게 삼성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들 직접적으로 삼성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름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자부심은 다들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성이 지금 사실은 우리 생각이나 그런 기대하고 다르게 이미 지난 10년 전부터 정점을 찍고 내리막 추세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이번에 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왔고 도전하고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노력한 결과로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어요. 그게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결과가 거저 앞으로도 당연히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한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KBS의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의 방송 내용이에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와, 이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튼 영상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 방송 초반에는 삼성이 어떻게 지금의 삼성으로 성공하게 됐는지 그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DRAM 시장의 강자는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가 수출이 완전 최고조에 달할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이 수출 효자 품목 노릇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소니, 샤프, 도요타, 도시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 시기에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뛰어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게 1985년에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플라자 합의를 맺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합의로 인해 일본의 엔화 가치가 2배 정도가 비싸지게 됩니다. 일본산 반도체 가격 역시도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비싸지게 됐고요. 거기다 또 결정적이었던 게 일본 반도체 산업이 그래도 계속 잘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들 반도체 산업 작살 날까봐 미국이 강한 수준으로 무역 제재하고 반도체 규제 관련 협정까지 진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견제 수위를 올리고, 그런 결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꺾이게 된 게 또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됐죠. 맞아요.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인이었는데 어쨌든 그 환경적인 수혜를 이제 우리 기업 삼성이 보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우수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게 됐고 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에서 기술과 설계 도면 등도 막 사들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경쟁력을 키운 결과 마침내 1992년에 들어서는 결국 삼성이 이 반도체 칩 시장에서 세계 정상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에는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게 또 삼성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삼성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승승가도를 달려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1997년에 IMF 경제위기를 포함해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경제위기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서 거침없는 성장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스마트폰 세상이 열리면서 삼성이 또 그 호재로 전성기를 맞게 됐어요. 당시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비롯해서 거의 핵심 부품 모두를 이때 삼성이 공급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라는 자체적인 스마트폰까지 출시해서 그게 성공하기까지 하면서 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갤럭시 S4였나? 아무튼 스마트폰 흥행이 어마어마했었죠. 맞아요. 아무튼 삼성이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그 사이에 기존의 경쟁자였던 일본 기업들은 나가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소개한 삼성의 성장 기록을 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이 15년 동안에 삼성이 매년 17% 이상의 그런 고속 성장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 삼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의 실적이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시기를 맞게 된 거죠. 2013년을 기점으로. 네. 실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2013년 때보다도 더 낮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요 3년 동안 삼성은 실적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해서 이제 작년까지인 2023년까지 이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더라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 초반대에 그칠 만큼 삼성의 성장이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 2013년까지는 삼성이 연 20%에 가까울 정도로 급성장세를 거뒀는데 그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은 삼성의 그 성장세가 확 꺾여버리면서 1% 초반대까지 지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 삼성의 지금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거의 90%를 해외에서 달성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매출의 거의 90%를 달러로 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의 실적을 평가할 그 기준 촉도도 당연히 달러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매출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오히려 작년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인 10년 전보다도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이 더 낮게 나와버리면서 삼성이 지난 10년 동안 역성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 역시도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이후로 삼성전자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로 현재 역성장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뭐 사실이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졌겠지만 이거 들으면서도 이거 맞나 싶을 그런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받았던 거예요. 지난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한테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에서도 밀려서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1위 자리를 애플한테 뺏기고 2등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13년 만에 그 위치가 역전이 된 거죠. 가장 많이 팔린 모델 1위부터 7위까지를 모두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성한테 더 큰 난관이 닥치게 되죠.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불어닥치는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경쟁이 더 과열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인공지능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AI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산업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이런 공룡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시가총액 상위 IT 기업 10곳이 모두 현재 AI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제조, 이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시장도 압도적인 강자로 올라서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긴 싫지만 이제는 거의 넘사벽으로 범접하기 힘들 만큼 그 정도로 TSMC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파운드리의 시장성을 확인한 삼성이 2019년도에 13조를 투자하면서 2030년까지 1위를 차지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럼에도 현재 돌아가는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의 최신 고성능 칩 제조에 있어서는 대만의 이 TSMC에서 현재 싹 쓸어가서 생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 인텔까지 또 삼성을 쫓아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지난달 2월 21일에 AI 시대를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 비전을 출범하면서 2025년까지 반도체 공정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가 2등이라고 공표해서 현 2등인 삼성을 겨냥하기도 했어요. 이날 행사에 미국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까지 같이 참석해서 지원 메시지를 보태기도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다가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을 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전 세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조업을 해외로 내보내던 미국도 이런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내세우면서 자국 생산에 엄청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산업을 국내로 다 끌어들이려고 클래스가 다른 엄청난 지원과 정책을 쏟아내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도 삼성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중국에 반도체 팔아먹기 힘들게 됐다, 이런 부분만 부각이 됐는데 인력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인력이요? 네.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견제하려고 중국에게 장비나 기술 유출이 안 되게 미국이 다 틀어막으면 그럼 중국은 기술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냥 손가락만 빨고 반도체 산업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자체적 반도체 연구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 연구 개발 인력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인재 배출 규모도 크게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 고급 인력 배출에 있어서는 배출되는 고급 엔지니어 인력만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15배가 더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 배출되는 인력들은 그 인력의 질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리고 삼성 입장에선 다 장기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요소들인 겁니다. 야, 이건 뭐 미국의 견제가 중국에게 결핍을 만들어서 중국에게는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그 계기로 또 작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런 셈이죠. 사실 우리가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중국 하면 저품질 저가 상품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가진 기술력을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아직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 주고 물건 살 때는 와, 중국 물건 많이 좋아졌네 하면서 칭찬하고. 맞죠. 그런데 중국이 가진 그 기술력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참고로 작년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주요 유망기술 44개 부분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수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조사 발표 결과를 보면 주요 유망기술 44개 중에서 초음속 기술, 전기배터리, 무선통신 등 무려 37개 부분에서 중국이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은요, 그러면? 미국은 백신과 양자 컴퓨터 등 7개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가 됐고요. 그런데 이 중에 특히 나노 물질 제조 부분이랑 수소 전력 등 8개 부분에서는 중국이 거의 독점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영상 후반부에 가면 방송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흐름이 보여준 것처럼 물론 삼성이란 기업이 한순간에 흔들려서 그렇게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삼성이 가진 지금의 이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유지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삼성인데 뭐 삼성이니까 괜찮겠지, 잘할 거야 하는 그런 관성적인 생각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삼성이 기존에 원래 잘하던 그런 사업만으로는 계속 성장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본 영상이고요. 삼성을 넘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불과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수 인재들이 각 대학의 과학, 공학 쪽에 몰려들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니 반도체 강국이니 하는 그런 업적들이 그냥 거저먹은 게 아닌데요. 지금 인재들이 어디에 몰리는지 생각해보면 10년 뒤에 현재의 기술 강국, 제조 강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라면서요. 제조업은 망가지고 수출은 갈수록 내리막이고 그나마 미래의 희망인 인재들은 기술 과학 쪽을 기피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지만 과학과 공학은 국가를 살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근거 없는 국뽕과 안일함은 좀 내려놓고 경각심을 가지고 심기일전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